안녕하세요. 아난다 아카데미의 아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가 관련된 책을 나눠보려고 해요. 인사이트 요가라는 책인데요. 인사이트 요가는 아난다 아카데미에서 함께 수련하고 있는 인요가와 관련된 책이에요. 인요가의 그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요가와 장기의 건강이라는 챕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장기의 건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결됩니다. 신체, 에너지, 정신의 차원에서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장기를 강화하고 보호해주며 치유에도 도움을 주는 요가 수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들겠죠. 자신의 체질과 그 약점을 이해하면 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최선의 요가 자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장기를 해부학적 역할뿐 아니라 에너지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장기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각 장기는 심신의 건강에 기여하는 고유한 물리적, 에너지적, 정서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 장기는 그 안을 흐르는 경락의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음적 장기와 경락은 상호 보완적인 양적 장기 및 경락과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한 장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곧바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쌍을 이루는 음적 장기와 양적 장기는 해부학적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에너지적, 정서적, 정신적 특성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쌍을 이루는 음적 장기와 양적 장기를 한 장에서 하나씩 다루면서 신체적 특성은 각기 설명하고 에너지적, 정서적, 정신적 특성은 함께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주요 경락은 14개인데 그중 12개는 요가 자세를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12개의 음경락과 양경락은 6쌍의 음양 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장과 방광, 간과 쓸개, 비장과 위, 폐와 대장, 심장과 소장, 심포와 삼초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상초는 위의 상부, 중초는 위 부분, 하초는 배꼽 아래 부분을 이릅니다. 에너지의 주요 통로이지만 특정 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경락인 동맥과 인맥은 몸통의 중심을 따라 지나가며 몸 전체의 음과 양을 조절합니다. 장기와 경락의 쌍은 5개, 신장, 간, 비장, 폐, 심장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5가지 기본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강한 감정들은 우리 몸의 경락과 장기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신장이나 간 등을 언급할 때는 그 장기와 경락의 기능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공포와 두려움, 간은 분노와 질투심, 비장은 집착과 걱정, 폐는 슬픔과 비탄, 심장은 증오와 우울감 등의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 기관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과도한 감정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영양이 모자란 장기와 부족한 기는 우리의 감정을 어지럽힙니다. 규칙적인 인양 요가 수련은 경락으로 흐르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모든 장기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정체된 기와 감정으로 막혔던 경락을 뚫어줌으로써 생각과 기분도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특히 인요가 수련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감정들을 소화, 분해, 배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인요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 기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밀려오는 감정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 없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유연하지 못해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후굴 자세를 오래 하고 있다 보면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수련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무척 다양하며 불안감을 느꼈다가 금방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활기가 넘치다가도 이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자세를 차분하게 유지하다 보면 위와 같은 다양한 마음 상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감정의 기복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유연해지고 회복 능력이 향상됩니다. 흔히 우리는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인해 패배감이나 중압감을 습관적으로 느낍니다. 그런 감정에 빠지는 대신 수련을 통해 저항과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습관적 감정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 마음을 열고 느끼도록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힘겨운 씨름이 아니고 힘든 감정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괴로운 감정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전보다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흔히들 고통은 통제하거나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가 자세를 하면 막혀있던 신체 부위가 다소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현재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한 고통과 불편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요가 수련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대신 기쁨을 느끼든 고통을 느끼든 몸을 주의 깊고 품위 있게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잘 알고 편안하게 느끼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아프거나 다쳤거나 늙었거나 움직일 수 없더라도 몸의 구석구석을 잘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인요가 자세는 자기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한동안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한다거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 없이 자신의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내가 느끼는 기분을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심신이 치유되고 원기가 회복되는 기분이 듭니다. 수련을 하면서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밀어낼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던 날 오후의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당시 내 여동생이 테러를 당한 뉴욕 쌍둥이 빌딩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 내 마음은 분노, 불안, 걱정,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내내 뉴스를 들으면서 크나큰 무력감과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오후쯤 되자 정신이 멍하고 고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를 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드는 거실 한켠에 앉아 인요가 자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큰 분노가 치밀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계속할수록 치유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수련에 몰두하는 것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냉정을 되찾고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고 그날 예정되어 있던 인요가와 마음챙김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내가 수련을 통해 몸과 감정, 정신을 한데 모으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슬퍼하고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 감정은 단순히 기의 표현이며 좋은 건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 나타나느냐 보다 감정들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지 막혀 있거나 억압받고 있지는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신체 기관과 경락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특정 감정들에 너무 치중하면 신체 기관과 경락 체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에너지적으로 편안한 상태라면 인요가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인요가를 하면 자신이 어떤 감정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에 대해 일어나는 저항감을 누그러뜨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보다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고전적인 마음 챙김 방법은 감정을 강제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감정의 파괴적인 면을 중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후굴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불안감이 느껴지고 요추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허리의 감각을 가만히 느끼면서 두려운 기분이 우리 안으로 지나가게 놔두면 정신적인 속박 없이 내면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두려움에 가깝던 감정이 여유 있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감정의 구조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볼 수 있는 감각을 발달시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체 메커니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수많은 내면의 대화에 의해 생기고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각 자세를 하는 동안 그런 감정의 덩어리들을 조심스럽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 5분 동안 따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서 감정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세심하게 관찰하면 감정에 가려져 있던 직관과 통찰이 스며들어 올 기회가 생깁니다. 긴장을 푼 채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노라면 불교 신자인 정신과 의사 마크 앱스타인이 감정에 머물게 하는 환경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내면에 만들게 됩니다. 다루기 힘든 10대 자녀를 포기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부모처럼 감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을 방어하거나 부인하거나 겉으로 드러내는 습관과 그렇게 하고 싶은 강한 충동입니다. 내면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다 보면 감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감정들이 움직일 공간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을 높이 솟았다가 결국 가라앉는 파도처럼 느끼게 됩니다. 요가 수련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의 불협화음을 느낄지라도 자세를 유지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라보면 몸과 마음과 정신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식은 감정의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인요가 자세를 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인요가 자세를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정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반응 패턴이 내는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고 예전처럼 그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닥에 앉아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이 느끼는 것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변형계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생존에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감정적 경험들의 기억은 우리 마음의 정서적 바탕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큰 사고를 겪는 등의 감정적 트라우마도 변형계에 저장되어 미래의 행복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변형계가 과도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형계가 흥분하고 지나치게 활동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형계가 흥분하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사춘기, 월경, 임신, 출산, 수유, 갱년기 등으로 호르몬 변화를 느낄 때 변형계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변형계가 과도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우울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내면을 관찰하는 인요가 수련을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중추 신경계와 변형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요가 수련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변형계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감정과의 투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여유는 내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감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예전에는 임신한 여성은 약하다고 생각해 의사나 남편들은 운동이나 힘쓰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임신한 여성들도 평상시처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임신한 여성들에게 요가를 권장하고 있는데 요가가 분만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엄마가 되면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임신부도 스트레칭을 조심스럽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엘라스틴, 즉 탄력소와 릴렉신,
출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절이 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심하게 했는데도 불편을 못 느껴 관절을 다칠 위험마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몸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임신 중에는 피드백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임신한 여성은 인요가를 비롯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인요가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요가 자세들이 조직을 자극해줘 몸 전체 시스템에서 체액이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의 변화도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임신 중에 인요가를 함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경락을 자극해서 장기들이 건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인요가 수련은 침을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주는데 임신과 수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진 에너지와 감정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인요가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요가의 명상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데 그럴 때 마음 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긴장과 경직이 지속되면 태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임신 중에 힘든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반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수련을 통해 힘든 감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을 누르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 고맙습니다. 임신을 하고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동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